실종된 아들. 엄마, 나 갔다 올게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그땐 몰랐습니다. 저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32살 된 제 아들 준혁이는 언제나 밝은 아이였습니다. 준혁이는 천안에 있는 전자부품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28살에 처음 맞은 실업.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형편의 보탬이 되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너 잘못이 아니잖아. 하지만 아들은 자책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취업 사이트를 뒤지고 면접을 보러 다녀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축해둔 돈도 바닥나고 아들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러다 나이만 먹는 거 아닐까요? 기회는 꼭 온다. 조금만 참자.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엄마! 해외 취업 기회가 생겼어요. 해외? 어디? 동남아 쪽인데요. 베트남이래요. 한 달에 200만 원은 벌 수 있대요. 그래. 근데 그게 안전한 곳이니? 물론이죠. 정식 알선 업체래요. 아들은 신이 났습니다. 숙소도 제공되고 식사도 나온대요. 정말 그런 좋은 조건이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가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너무 좋은 조건 같았어요.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야 돼. 물론이죠. 엄마,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예요. 출국 준비를 하는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혹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닐까? 출국하던 날 아침 김포공항에서 아들과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감이 계속 밀려왔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처음 이틀간은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다니 다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괜찮니? 어제 전화 못 받았어.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다시 보냈어요. 준혁아, 엄마야. 연락 좀 해줘. 여전히 읽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답장이 없었어요. 무슨 일 있는 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메신저는 계속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고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어요. 저는 알선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네, 글로벌 취업센터입니다. 제 아들이 그쪽을 통해서 베트남으로 취업했는데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준혁이라고요. 일주일 전에 출국했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중개만 했을 뿐 현지 관리는 안 합니다. 그럼 제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현지 업체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현지 업체 연락처 좀 주세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지 업체 번호를 받아 즉시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어 안내 멘트만 나왔어요. 영어도 못하는 저는 답답했습니다. 친구 아들에게 부탁해서 영어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을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메신저는 여전히 마지막. 접속 3일 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밥을 먹어도 체하고 잠을 자도 꿈에 아들이 나왔습니다. 준혁아, 어디 있니? 엄마한테 대답해줘. 가게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 아들이 해외 취업 갔다가 연락이 끊겼어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죠? 일주일 넘었어요. 메시지도 전화도 안 받아요. 해외 사건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대사관에 연락해 보세요. 그럼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국내에 있으면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데요. 발길을 돌리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집으로 돌아와서 대사관 번호를 찾았습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제 아들이 실종됐는데요. 친구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어머니입니다. 제 아들이 실종됐어요. 일주일 넘게 연락이 안 돼요. 침착하시고요. 여권 번호와 입국 날짜를 알려주시겠어요? 제발 빨리 찾아주세요. 제발이요.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마침내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입국 기록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베트남에 입국은 했지만 현재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만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현지 경찰과 협조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찾을 수 있어요? 정확한 시일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어요. 내 아들이 사라졌다.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2주일째 되던 날 현지 경찰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조직이 활동 중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출신이며 최근 한국인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좋은 일자리를 미끼로 외국인을 유인한 후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범죄 조직? 강제 노역? 내 아들이? 안 돼.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들이 그런 곳에 있을 리 없어. 그날 밤부터 저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준혁아, 엄마가 반대했어야 했는데 그때 왜 말리지 못했을까? 자책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2주일 후 어느 날 새벽 2시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시간이지만 본능적으로 받았어요. 여보세요? 잡음이 심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엄마, 그 목소리. 분명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약했어요. 준혁아, 너야? 정말 너야? 엄마, 엄마, 어디 있어?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약해? 엄마, 여기 공장 같아요. 창문도 없고, 문은 잠겨 있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많아요. 다 같이 갇혀 있어요. 여권 빼앗겼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돼. 지금 당장 경찰에. 안 돼요. 들키면 죽여요. 뭐? 무슨 소리야? 이미 한 명이 탈출하려다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아, 진정해. 천천히 말해봐. 핸드폰도 압수당했어요. 지금 몰래 전화하는 거예요. 곧 들킬 것 같아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준혁아! 준혁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갇혀 있다. 살아있긴 한데 갇혀 있어. 즉시 대사관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제 아들한테서 연락 왔어요. 갇혀 있대요. 공장에. 대사관 직원도 놀란 듯 했어요. 전화번호 추적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제발 빨리요. 들키면 죽인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낯선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친구 아들에게 번역을 부탁했습니다. 아줌마, 이거 협박 문자예요. 뭐라고 써 있어? 아들 보고 싶으면 돈 준비하래요. 5천만 원. 경찰에 신고하면 죽인대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5천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부족했어요.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이 위험하고 절망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를 닫았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해외 인신매매, 외국인 노동자 착취, 구조 사례. 밤새도록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한 NGO 단체를 발견했어요. 국제인권단체? 여기에 연락해볼까? 현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구조 활동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아들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 아들이 베트남에서 실종됐습니다. 범죄 조직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저희가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NGO에서 첫 보고가 왔습니다. 현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산업단지 인근을 중심으로 수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심되는 공장 몇 곳을 발견했습니다. 계속 조사 중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NGO에서 중간 보고가 왔어요. 산업단지 인근의 불법 공장 여러 곳을 확인 중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일하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제 아들도 그곳에 있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조사 중입니다. 또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기도했어요. 하느님, 제 아들을 지켜주세요. 살아만 있게 해주세요.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혹시 실패하는 건 아닐까? 아들을 못 찾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NGO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무슨 소식이요? 한국인 남성 2명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들인가요? 제 아들인가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척하고 상처투성이가 된 남성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러웠고 머리는 엉망이었지만 그 얼굴. 준혁이다. 내 아들이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살아있구나. 내 아들이 살아있어. 즉시 NGO에 연락했습니다. 맞아요. 제 아들이에요. 확인됐습니다. 현지 경찰과 협조해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언제 구조할 수 있어요? 2, 3일 내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발 빨리 해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흘이 1년 같았어요. 마침내 NGO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구조했어요? 네, 아드님은 현재 병원에 있습니다. 다쳤어요? 많이 다쳤어요? 탈수와 영양실조가 심하고 왼쪽 다리에 부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요? 오시면 됩니다. 병원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즉시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베트남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4시간의 비행 끝에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 생각뿐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NGO 직원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이시죠? 네, 제 아들은 어디 있어요? 3층 병실에 있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이 보였습니다. 준혁아.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엄마, 저는 달려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들의 몸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팔과 다리에는 상처 자국이 가득했어요. 많이 힘들었지? 많이 아팠지? 미안해요, 엄마. 걱정 끼쳐서. 미안하긴. 살아있는 게 어딘데. 다치긴 했지만 살아있잖아.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진정이 되고 나서 아들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어? 마중 나온 사람이 계약서랑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요. 숙소가 아니라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곳에 감금당했어요. 15명 정도 있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저처럼 속았대요. 좋은 일자리 준다고 해서 왔는데 여권은 바로 빼앗겼어요. 핸드폰도 압수당했어요. 도망칠 수 없게요. 밥은 줬어? 하루에 2끼 줬어요. 근데 양이 너무 적었어요. 잠은? 4-5시간밖에 못 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그렇게 오래? 네.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화장실 갈 때 말고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기도 했어요. 일을 느리게 하면 누가 때렸어? 감독관들이요. 대나무 막대기로. 등을 보여줬습니다. 상처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런 짓을 사람한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아들을 위로하는 게 먼저였으니까. 탈출하려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 심하게 맞았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병원에도 안 보내줬어요. 그 사람은 지금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 네. 아무도 그 사람 얘기를 안 했어요. 다들 무서워했어요. 너도 도망치려고 했니? 네. 한 번 시도했어요. 언제? 1달 전쯤이요. 밤에 몰래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걸렸어요. 경비가 잡았어요. 그때 다친 거야? 네. 그리고 감금실에 일주일 동안 갇혔어요. 감금실? 더 작은 방이에요. 창문도 없고. 혼자 갇혀 있었어요. 밥은? 하루에 한 끼만 줬어요. 물도 조금만. 그렇게 일주일을? 네.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짜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다시는 못 나갈 줄 알았어요. 여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 이제 안전해. 한참을 달래주고 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전화는 어떻게 한 거야? 감시가 덜한 틈을 타서요. 다른 사람이 몰래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빌렸어요. 위험했겠다. 네. 들킬 뻔했어요. 그래서 얼른 끊었어요. 그 후에는 더 감시가 심해졌어요. 탈출은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버텼니? 엄마 생각했어요. 엄마 얼굴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며칠 동안 병원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면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만 정신적 충격이 크니까 한국 돌아가서도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NGO 직원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구조됐습니다. 모두 14명이에요. 다행이네요. 아드님 덕분입니다. 아드님이 전화 주신 덕분에 위치를 알 수 있었어요. 모두 용감하셨습니다. 범죄 조직도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범 포함 5명이 체포됐습니다. 재판받을 겁니다. 당연히 벌 받아야죠. 네.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은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또 그 꿈이에요. 그곳에 있는 꿈.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정신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심한 트라우마를 겪으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회복될 겁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수개월에서 수년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악몽의 횟수가 줄었고 낮에도 덜 떨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을? 내가 겪은 일을요. 왜?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괜찮겠니? 힘들지 않겠어? 힘들겠죠. 근데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아들은 자신의 경험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글을 올리는 날 아들의 손이 떨렸어요.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용기 있는 일이야. 글이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제목 해외 취업 사기의 진실,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아들은 이들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모아서 온라인 모임을 만들었어요. 모임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한 달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은 고민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할게요. 녹화하는 날 아들은 긴장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움직였습니다. 석 달 후 아들은 피해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첫 강연은 떨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혁입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옥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매주 대학교, 취업센터,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며 강연했습니다. 한 주에 서너 번 정도 강연해요. 언론 인터뷰도 자주 했어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피해자 지원 단체 설립을 준비했어요. 엄마, 단체를 만들려고요. 무슨 단체? 해외 취업 사기 피해자를 돕는 단체요. 좋은 생각이다. 상담도 하고 법률 지원도 하고 예방 교육도 하려고요. 돈은? 후원을 받으려고요. 크라우드 펀딩도 할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목표 금액은 2천만 원이었어요. 하루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응원하는구나. 최종 후원금은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모였어요.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상담 전화가 매일 울렸어요. 구조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NGO들과 협력해서요. 동남아에 갇힌 한국인 3명을 구조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단체는 크게 성장했어요.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상담 건수는 연천 건을 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조에 실패한 사례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야죠. 멈출 수 없어요. 쉬어도 돼. 아니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오늘도 아들은 누군가를 위해 움직입니다. 상담 전화를 받고 강연을 준비하고 정책 개선을 위해 회의에 참석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식탁에 앉아 계획을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태국 지부를 열려고요. 그곳에도 피해자가 많대요. 한 달 후 아들은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번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달라졌으니까요. 지옥을 다녀온 아들은 이제 누군가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천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